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이 올림픽 경기 일정도 완전히 다 망가뜨려 놓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7월 달이니까 지금 한참 예선전을 열어야 되거든요. 근데 올림픽 예선전을 가장 많이 유치하고 열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가 또 중국입니다. 여러 가지 종목들의 월드컵이라든지 세계 대회가 전부 다 중국에서 이루어져. 왜냐하면 중국이 워낙 그 스포츠 마케팅에 대해서 권한이 강력하고 이런 쪽에서 영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웬만한 스포츠 행사, 국제 행사는 다 중국 스폰서나 광고주가 안 붙으면 유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남자 배구, 여자 축구를 비롯한 인기 종목부터 권투, 뭐 이런 투기 종목, 이 모든 그 올림픽에 있는 예선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록 경기가 아닌 예선전이 필요로 하는 경기들의 거의 40%에서 60%가량이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전부 정상적인 진행이 안 되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럼 예선을 못 치르게 되는 거고 예선을 못 치르게 되면 경기에 이제 임박해가지고 이 사태가 진정되고 나서 나지 않는다고 지금 중국이 유치하고 있는 예선전들을 다른 국가에 옮겨갖고 치러서 예선전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스폰서가 안 붙으면 여기에 대한 막대한 비용을 부담할 국가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일본에서는 이번 올림픽 일정 조정에 대한 이제 복잡한 비상사태에 들어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마 몇몇 종목들 같은 경우, 뭐 인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전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비인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목숨을 걸고 중국에 가서 예선전을 치러서 올림픽 티켓을 따야 되기 때문에 기권자들이 속출할 거다라는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경기의 질이라든지 일정이라든지 전반적인 뭐 티켓 판매, 왜냐면 재미가 없어져 버리니까 예선전이 엉망이면 본선도 엉망이 되니까 티켓 판매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예선을 통과한 선수가 있어야 그 선수를 응원하러 그 국가에서 누가 갈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나랑 전혀 상관없는데 그 경기를 좋아해갖고 그 경기를 보러 간다? 사실 이거는 웬만한 매니아 아니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됐어도 예선전을 통과해서 일본을 간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 국가의 방송사도 오고 응원단도 오고 일가 친척도 오는 게 정상이기 때문에 만일 이 예선전이 제대로 치러지지 않는다고 치면 일본 내에 들어오게 되는 관광객들, 관람객들, 그리고 티켓 판매 숫자에 막강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래저래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올림픽을 아주 죽여버리는 아주 올림픽을 학살하고 있는 바이러스가 돼버린 거죠. 현재 올림픽 티켓 가운데 안 팔리고 있는 티켓만 50만 장이라고 일본이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요거는 올림픽 티켓이고요. 올림픽하고 같이 열리는 패럴림픽이 있어요. 장애인 올림픽. 여기는 60만 장 이상의 티켓이 안 팔리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일본이 워낙 그 인기 종목과 비인기 종목에 대한 편차가 심해요. 그러니까 일본인들 좋아하는 종목들 뭐 육상이나 수영 이런 것들은 팔릴 줄 모르는데 뭐 조종이라든지 조종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일본인들이 별반 관심이 없는 종목에 대한 티켓들은 아무리 추첨을 하고 판매를 해도 팔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솔드아웃 기사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네들이 기사를 추첨을 통해서 기사를 만들어냈는데 이게 한꺼번에 판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한 30%만 딱 가지고 추첨해서 팝니다 하고 팔았는데 인기 종목은 솔드아웃인데 비인기 종목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는 얘기 안 하고 2차 티켓 판매로 옮기고 3차 티켓 판매로 옮기고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근데 일본의 티켓 값이 비싸요. 경제가 그거 하기 때문에 제일 뭐랄까요. 비인기로 갈 수 있는 최저가 티켓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35,000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리미엄 경기가,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VIP 경기룸 같은 데 있잖아요. 축구장 같은 데 이렇게 룸 같은 거 해갖고 하는, 개별 룸으로 하는 경기장 같은 거 있단 말이에요. 인기 경기에서 자석이 또 네. VIP. 그 VIP 좌석들을 일본의 정치가들과 기업가들이 이 돈을 안 내고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일종의 이걸 뭐라 그랬지? 뇌물 같은 형태로 선빙을 해갖고 갔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수요가 품귀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한 돈 1,000만 원까지 올라갔던 티켓이 올림픽 인접해오니까 이제 3,000만 원 가까이 올라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축구를 VIP석에서 보려고 하면 1인당 3,000만 원을 내고 티켓을 사야 될 정도로 가격이 치솟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야당이 야, 거기 티켓 이렇게 올라가는데 니네 아베랑 니네 친척들이 티켓 미리 빼돌렸다며 그 숫자 내놔봐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는 연관성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밝힐 수가 없어요.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무튼 이렇게 안 팔리는 티켓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일본 정부가 낸 아이디어가 학생 동원입니다. 학생 동원. 그래서 패럴림픽 60만 장, 그리고 일반 올림픽 비인기 종목 50만 장을 합쳐 110만 장을 도쿄도가 사고, 그러니까 도쿄도 교육부가 이걸 사고 이 티켓을 가지고 초등학생과 유치원들을 거기에서 교육을 시키기로 합니다. 이게 일종의 현장 학습을 시키는 조건으로 얘네들을 동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일본은 리우 올림픽 이후 끝나고 난 이후부터 4년 동안 모든 교육기관에서 매주 1시간씩 올림픽 관련한 교육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일종의 이제 국뽕을 좀 집어넣은 거지. 전 세계에서 뭐 2번 올림픽을 연속으로 개최하는 국가는 뭐 몇 개 안 되고 같은 도시에서 하는 건 도쿄가 처음이고 뭐 이런 거는 세계인에게 뭐 일본의 우수성을 알리는 거기 때문에 꼭 가서 봐야 되고 일종의 세뇌 교육을 지난 한 3, 4년 동안 학생들한테 시켜온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올림픽을 보러 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상을 심어놓고 있는데 문제는 초등학교, 유치원생들은 이런 걸 판단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얘네들은 비인기 종목 뭔지도 모르고 패럴림픽이 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강제로 동원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문제는 이 올림픽 기간 동안에 이 학교가 방학 시즌이라는 거예요. 방학이라서 집에서 쉬고 있는 애들을 강제 동원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학 때 나오라 그러면 잘 안 나올까봐 여기에 출결 처리, 그러니까 학점 처리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학 중에 올림픽을 보러 오면 그에 대해서 가산점을 주고 만일 보러 오지 않으면 결석 처리하고 성적을 떨어뜨려 버린다라고 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이 학생들을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보내려고 하면 학교 스쿨버스로든 단체 버스를 이렇게 보내가지고 단체 관람이 용이하게 해줘야 되는데 티켓만 나눠주고 개별적으로 알아서 찾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대중교통에 대한 지원을 전혀 안 하고 이 더운 7, 8월 달에 외부 온도가 40도씩 올라가는데 경기하는 동안 17일 동안 12일이 야외 활동이 부적합합니다 라고 나와 있는 날짜인데 그 날짜 동안에 아무 재미도 없고 뭔 종목인지도 모르는 데를, 왜냐면 아직까지도 학생들은 몰라요. 당일날 배당을 받아봐야 내가 무슨 경기장을 갈 줄 아는 거야. 아직 티켓을 못 받아봤기 때문에 거기를 더운데 좁은데 지하철 타고 내가 도시락 사 먹어가면서 가서 직접 관람을 하고 거기에서 도장을 받아와야 결석 처리가 안 돼서 내 생기부에 그나마 흠집이 안 난다. 이게 학부모 같은 경우에는 이걸 보내고 싶겠어요? 네. 정말 미쳐버리는 거지. 이러한 대책들은. 그 와중에 최근에 조선일보가 웬일로 조선일보 이런 걸 터뜨렸는지 모르겠는데 간만에 그 쏠쏠한 소식을 하나 보내왔어요. 일본이 그렇게 우리나라를 사랑했더라고. 이 해외 판매자들을 위한 그 인터넷 판매 사이트를 열었는데 그 사이트에 한국 서버만 닫아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일본 안에 있는 경기를 살 수 있는 온라인 서버를 고의적으로 몇 개월 동안 닫았다는 겁니다. 티켓을 못 사게 막은 거죠. 왜? 한국인이 예선 통과를 와가지고 한국인이 예를 들어 도쿄 경기장에서 막 빨간 붉은 악마 입고 태극기 휘둘면서 막 단체하는 꼴을 보기가 싫은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단체로 티켓을 구매할 수 없게끔 우리 사이트를 고의적으로 막았다라고 하는 게 이번에 밝혀진 거죠. 고맙지.
그러니까. 그 덕분에 안 가도 고마운데. 이번에 축구도 통과를 하고, 야구도 통과를 하고, 그래가지고, 이 불행한 상황 안에서, 우리 그 선수단, 대표단들이 일본을 가야 되나? 라는 두려움, 이거 보내야 되나, 정말? 이러한 생각이 자꾸 든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 꼼꼼한 시키들은 이번 올림픽의 우길기를 반입 허용한 것도 문제가 있지만 공식 홈페이지 사이트에 지도를 올렸는데 독도를 진해땅으로 표기를 해서 올렸어요. 우리나라는 평창 때 그 지도 표기를 안 했거든요. 아예. 국제적인 문제 항의를 받아들여가지고. 그게 일본이 IOC에다가 이제 건의 항의 비슷하게 넣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서 IOC가 또 우리한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그러면 우리가 피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IOC가 말해버리면. 우리도 이거 하지 마, 삭제해라고 조치를 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뭉개기로 가는 거야, 뭉개기로. 근데 이번에는 IOC가 그 독도에 대해서 제지를 하지 않았어요, 일본에. 그러니까 이 새끼들은 도대체 일본한테 얼마를 처먹은 거냐고. 진짜 맛있게 드신 것 같더라고요. 이와 관련해서 방사능 관련해서 그 전수조사, 그 정밀조사를 하자고 하는데 IOC가 일본에서 이렇게 나온 데이터로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라고 일본 조사를 그대로 믿어주는 방면으로 하고 우리네가 직접 조사하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공식 조사를 참여할 수 없게끔 제한을 해서 우리가 조사를 못하고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가서 조사하는 거는 발표하더라도 이거는 올림픽 공식 기록으로 아니면 공식 의견으로 내지를 않겠다라고 하는 식으로까지 일본은 철두철미하게 밀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대단한 도쿄예요. 이 폭염에. 이번 도쿄의 이제 폭염 대책 중에 가장 그 인기라기보다는 가장 실효성을 거둘 거라고 생각되고 있는 게 이제 얼음 빙사기였어요. 빙수 선풍기. 네. 일본의 눈을 얼려놨다가 내린 눈을 얼려놨다가 그걸 깎아가지고 경기장에 뿌려줌으로 인해 갖고 시원하게 만들어준다. 이게 이제 얘네들 냉풍 계획이에요. 왜냐면 에어컨을 설치를 못했거든요, 경기장에. 안 했지. 못한 것도 맞아. 왜냐면 전력 수요 때문에 하지도 못해, 지금 있는 도쿄에는. 근데 아무튼 빙사기를 시험을 했는데 이게 얼음을 오랫동안 보관해놨던 걸 깎아갖고 던지니까 이게 말 그대로 그냥 물폭탄이에요. 사람들 옷이 다 젖는 수준이었어. 그래갖고는 기자들이 거기 시연에 참가했던 기자들이 항의를 하고 그랬는데 그걸로라도 이제 온도를 떨어뜨려 보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계획이 취소가 될 상황이 온 거예요. 왜? 원래 이 계획에 동원하는 거는 도쿄 지역에 내리는 눈을 긁어 모아가지고 그 눈을 얼린 걸로 설치를 하려고 그러는데 올겨울에 눈이 하나도 안 왔대요. 도쿄에. 그러니까 얼음을 얼릴 눈을 전혀 보관을 못하고 확보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 얼음 빙사기는 다 준비가 돼 있는데 이 얼음 빙사기를 돌릴 얼음을 확보하지 못해서 이 빙사기 계획이 날아가 버렸다는 겁니다. 현재. 솔직히 그 안을 냈을 때 그 시연을 당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진짜 반응이 썩었거든요. 싫지. 갑자기 시원하게 해준다고 앞에서 꾸정물인지 뭔지 모르는 눈을 뿌리는데. 그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난 이거 진짜 접은 줄 알았는데 하긴 하려고 했었네. 네, 하긴 하려고 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아무튼 일본 전체 이번에 눈이 거의 안 왔대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눈을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네, 정확한 지적하셨습니다. 눈으로 하면 방사능 낙진도 충분하게 많이 섞여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나팔꽃을 피워서 온도를 떨어뜨린다든지 집에 있는 허드렛물을 도로에 자발적으로 뿌려주자 이런 식의 계획에 비해서 그나마 이거는 좀 실효성이 있는 계획 같았는데 이것도 날아가게 생겼다는 거죠. 네. 요즘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문제가 이제 먹거리입니다. 후쿠시마 쪽 그 농산물들을 집중적으로 사용하겠다. 공식 발표를 최근에 이제 확정을 지었어요. 그래서 올림픽 선수촌에 후쿠시마 농산물들이 이용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호텔 하나 통째로 빌려서 한국에서 자료들 싣고 가고, 거기에 있는 꼭 현지에서 구할 수밖에 없는 재료만 엄선해갖고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국가에서도 한국이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우리도 그걸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문제가 생기면서 일본 식자재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근데
이게 불가능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왜? 식품에는 이제 GAP 갭이라 그래가지고 식품 안전에 대한 일종의 기준이 있어요. 이게 전 세계의 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GAP 갭으로 표시되는 식품 안전 기준들이 있어요. 이게 120개국에서 각자 여기에 가입을 해갖고 그걸 하는데 이 갭이 이 나라마다 틀린 거죠. 근데 일본 갭은 이제 갭 J예요. 말하자면 일본 식품 안전 기준 갭 J인데 이 갭 J가 전 세계에서 제일 높습니다. 제일 까다로워. 그러니까 이게 워낙 까다롭고 이거 하는데 이제 신청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이 갭 J에 가입을 해서 그 인증을 딴 일본 농가를 조사해 보니까 1%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올림픽에 쓰이는 모든 식자재들은 이 갭 기준을 통과한 식자재를 쓰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올림픽 의무 규정에 의하면 일본 안에 있는 농가의 1%만이 여기에 납품할 자격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납품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인증 절차와 실험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이만한 음식물 재료를 공급할 수 있는 업체도 없고 양도 안 된다는 겁니다. 현재. 그래서 이거를 임시로 풀어가지고 말 그대로 검역이 전혀 안 돼 있는 농산물들을 선수촌에 반입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이 위기의식이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애초에 그 갭으로 신청받아서 그걸 처리할 수 있는 농가가 없으니까 아무 농산물이나 막 받아서 공급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져 버린 겁니다. 아예 검증 없는 농산물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근본 없는. 네, 근본 없는 농산물이 들어오게 된다고 합니다. 특히 일본이 이번에 이제 올림픽에서 제일 신경 쓰는 테마 중에 하나가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일종의 부속품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양 모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방석 5만 원짜리 일회용 방석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제품들을 집중적으로 올림픽 기간 중에 내놓고 굿즈. 그렇죠. 올림픽 굿즈만 사용하게끔 이거를 이제 강화를 하고 있어요. 그 올림픽 굿즈 중에 최고의 매출을 올릴 거다라고 예상되는 굿즈가 뭘까요? 도시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지? 경기장을 비롯한 경기장 주변에서는 일본 올림픽 위원회가 인증하는 도시락만이 팔리게 되는 거예요. 식당들이나 뭐 이런 쪽에. 그러니까 경기장 안에서 먹을 수 있는 간식거리 중에 그나마 유일한 게 도시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강제적으로 도시락 배식을 시키겠다는 거지. 문제는 이러한 도시락 배식을 도쿄올림픽 기간 동안에 일본 정부가 거의 독식을 했기 때문에 일상적인 편의점이라든지 가정에서 쓸 수 있는 도시락 재료들과 어떤 제품 생산 쿼터가 동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간 중에 일본 사람들은 편의점 도시락을 전혀 구할 수 없거나 평소보다 거의 2배에 가까운 비싼 가격으로 팔리는 도시락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다는 거예요. 진짜 무슨 나라가 이런가 싶어. 그러니까 이거를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건데 요 올림픽 기간에만 어떻게 하면 요거를 치르고 돈 안 쓰고 끝낼까 하는 생각에 기존에 있는 시스템들을 억지로 끌어들여 갖고 뭔가를 해보다 보니까 이런 불상사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물가고는 훨씬 높아지고 서비스의 질은 훨씬 떨어질 것이며 숙박업소 문제는 이미 오래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적인 일본 관광의 질적 저하가 눈에 드러나듯이 보인다라고 하는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비하면요 우리나라 관광업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작년 한 해에만 우리나라에 1,800만 명 가까운 1,780만 명 정도의 외국인 관광객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외국인 관광객들이 어디에서 뭘 먹고 어떻게 돌아다니는지 물론 뭐 명동이나 신촌에 가면 많이 보이긴 합니다만 얘네들이 어디서 뭘 먹고 있는지 우리가 크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무슨 뭐 호텔이 없어서 대란이다 뭐 얘네들이 물건을 다 사갖고 뭐 생활이 불편하다 이런 거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전혀 없단 말이에요. 1,800만이면 물론 뭐 이 사람들이
한 3일씩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1800만 명이 3일씩만 왔다 갔다 하더라도 거의 우리나라 인구 2배쯤 되는 사람들이 체류하다 간 겁니다. 숫자적으로 따지고 보면. 물론 이제 정확하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인구가 사실 배로 늘어난다고 하더라, 1억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안에서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자는 문제가 아무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만큼 탄력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뭔가의 요지를 갖고 있는 나라가 우리입니다. 다른 나라는요, 그렇게 짧은 시간에 대량의 관광객들이 확 몰아쳐서 들어오면 물가의 변동이 생기거나 반드시 무슨 부작용들이 생겼거든요. 근데 우린 그게 없어. 어마어마한 스펀지인 거야, 우리는. 만일 작년에 사드 사태가 없이 중국에서 단체 관광객이 한 600만 명쯤 더 왔다고 하더라도 숙박 대란, 식당 대란, 교통 대란 이런 거 안 일어났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관광 인프라를 비롯한 이 접객 모객 실력들이 뛰어나다는 거죠. 여기에 근본적인 바탕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는 군사정부 시절부터 우리가 꾸준하게 이어져 온 전국체육대회를 비롯한 각종 관급 대회들과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외지 사람들이 단체로 왔을 때 어떠한 방식으로 이 사람들을 소화할 수 있느냐에 대한 능력이 아주 잘 갖춰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만일 우리나라에 외국인 손님들이 갑자기 1000만 명 단위로 확 몰려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자연스럽게 소화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일본은 이게 전혀 이런 게 없는 상황에서 대량의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부작용들이 벌써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서 1000만 명 이상의 관람객들과 관광객들이 도쿄를 찾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와 같은 사태가 불보듯이 뻔하고 또 이런 뻔한 사태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준비 30조 원 가까운 돈을 처발라가지고 사실 그 정도면 새로 그 지어서 만들어도 이렇게 안 들었을 건데 무리하게 있는 걸 쓰려다 하다 보니까 소모되는 비용이 더 드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서도 제대로 된 올림픽을 치를 수도 없을 뿐더러 지금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아예 못 치르게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지금 이제 또다시 등장하고 있는 부분이 이 방사능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올림픽 성화로가 이제 후쿠시마 이쪽에서 시작되는 거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치 좋은 쪽으로 해변가로 해가지고 성화 봉송로를 쭉 땄습니다, 얘네들이. 그래서 이게 이제 처음 출발하는 데가 후쿠시마에서 뭐 한 2, 30km 떨어진 여자 축구 경기장, 뭐 아마 거기서 그 연습장인가 거기서 출발하는 걸로 돼 있고. 제이빌리지 아즈마 경기장인가요? 그러니까 거기를 거치게끔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여자 경기장이 시작점이고 아마 일본 여자 축구팀이 처음으로 그 시작을 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을 통해 가지고 이 후쿠시마를 한 바퀴 돌아서 도쿄도로 해안 쪽으로 딱 오는데 이 중간중간에 일본 정부가 지정했던 그 퇴거 마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사능 때문에 거주를 못하게끔 제한하고 있는 마을들이 있는데 이 마을들의 성화봉송로 주변에 있는 마을들의 그 주거 제한을 일본 정부가 동장들만 불러서 몰래 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역 주변 20km. 그러니까 이 마을이 이렇게 있으면 이 마을이 이만큼 있잖아요. 그러면 96%는 사람이 못 사는 거예요. 요 역 주변에 한 4% 정도 면적을 풀어주고 거기 가갖고 이번 올림픽 기간 동안 살아. 그리고 올림픽 기간 끝나고 나면 다시 나갔다가 2022년도에 2년 후에 다시 들어와 살아.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니들 여기에 사는 거는 우리가 보조를 해줄 테니까 국가적으로 있는 행사에 동침한다고 빨리 들어가서 살림도 꾸미고 청소도 하고 사람 사는 것처럼 하고 있다가 성화 봉송하기 시작하고 텔레비전 중계기 오면 길가에 가서 깃발 흔들어. 지금 이 지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본 정부가. 그래서 주민들이 이장이 불러가지고 그쪽 있는 지역만 들어가서 살으라고 하니까 굉장히 황당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지 주민들이. 이러한 뉴스들은 일본 안에서도 잘 안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올림픽 성화 봉송로 전체를 전부 다 이렇게 점검을 해봤는데요. 거의 뭐 몇백 미터 간격으로 방사능 점검 기기가
삐빅삐빅 거리고 있다고 합니다. 음. 평균적으로 20mSv 이상의 방사능들이 감지되는 지역이 대부분인데 이게 성화 봉성로가 관통을 하고 있는 지역인 거죠. 야, 성화 이거 혼자서 봉성하다가는 피폭탁해서 그 사람 죽을지도 몰라. 나눠서 해서 다행인 거지. 아무튼 이러한 올림픽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과정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습격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본이 이제 미국한테 뒤통수를 2방을 맞았습니다. 최근에. 하나는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당한 거죠. 미국한테. 그러니까 일본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안에 있는 기술 기업이나 군사 기업 같은 것들을 인수하는 데 있어서 이런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서 이른바 이제 보안적으로 믿을 수 없는 게 파이브 아이즈라 해서 호주, 영국 뭐 이런 옛날 영영 동방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미국에 있는 기술 기업에 투자하거나 인수를 하는 데 있어서 사전 제한을 주는 법적 제한 조치가 화이트리스트거든요. 이 화이트리스트에 일본이 끼어 있었는데 화이트리스트 안에 끼어 있었는데 일본에 아예 배제를 해버린 거죠. 사실 이게 일본 정치에는 굉장히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로비를 잘했거든요. 미국의 눈에 들기 위해서 자기들도 화해 안 쓰겠다라고 얘기하고 미국이 요구하는 정책대로 화해 배제도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중국한테 기술 이전이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중국과의 교역들을 많이 차단하고 그러긴 했었는데 요거는 이제 중국하고 일본하고의 다이렉트 관계인 거고 베트남이라든지 필리핀 같은 데서 군사기지라든지 군사설비 그와 관련된 그 공사들을 할 때 제3국에 있는 데서는 미국이 금지하기로 한 일종의 품목이나 기술들을 중국 기업하고 제휴하는 꼼수를 부리다가 들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 안에서 또 중국 안에서는 대놓고 기술 거래를 안 했는데 제3국에 가갖고는 슬그머니 그러한 기술 거래를 하던 현장을 들켜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니네들 못 믿는다. 지금 중국하고의 관계를 확실하게 정리하기 전까지는 니들 화이트리스트 배제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일본한테 요구하는 거는 미국의 기술이 유출될 수 있는 중국과의 어떠한 합작 사업도 안 한다는 것을 증명해서 가져와라고 하는 일종의 경고장이 터져버린 거죠. 이거는 앞으로 일본이 해외 사업이라든지 뭐 해외 건설이라든지 해외에서 다른 기업들하고 병합해갖고 뭔가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장애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일본의 해외 수수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일본 원전이 웨스팅하우스를 도시바가 이제 인수해가지고 하고 있는 원전 기술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거의 미국 기업 기술인 건데 이와 관련해서 중국 같은 기업들하고는 전혀 협업을 못하게 되는 거죠. 프랑스나 영국 기업 아니면 대한민국이랑 같이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가야지 인건비 싸고 뭐 재정적 지원 잘 되는 중국하고는 이러한 사업들 같은 것들을 아예 못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형 토목공사나 정밀 토목공사에서 앞으로 일본이 받을 타격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요건 좀 선의로 좀 부탁을 한 거였는데 요코다 공군기지가 있어요. 이게 도쿄 중심부에서 한 50km 정도 떨어진 미군 군사기지가 있습니다. 비행장이 있어요. 한일 이걸 뭐라 그러죠? 태평양 공군사령부의 주 어떤 공항이기도 한 미국의 군사공항인데 이게 도쿄하고 50km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근접성이 좋아요. 그래서 올림픽 기간 중에 외국에서 올 비행기가 많은데 지금 나리타나 하네다 공항으로 갖고는 수용이 좀 어려우니 그 공항을 좀 이용할 수 있게 해주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미국한테 잘 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뭐 그렇게 공동 조항을 해줬던 선례가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요코다 공군기지를 민항으로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허가가 날 줄 알았는데 미국이 이거를 완전히 쌩까버렸습니다.
깐 거 맞아요? 예. 쌩 깠어요? 예, 아예 그러한 제한 자체를 안 받겠다라고 쌩을 까버린 거죠. 아, 이것 때문에 또 일본이 충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현재 일본의 공항이 지금 그 하네다와 나리타 공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만, 하나는 국내선에 치중하고 하나는 국외선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 몰려드는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올림픽 수요에 집중해서 몰려드는 이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숫자가 그 공항 면적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허브 공항으로서의 역할을 부산 김해공항이나 아니면 인천공항이 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일본으로 올 관광객들을 한국이 너무 많이 흡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위험성이 이미 보도가 됐고, 전지 언론을 비롯한 뭐 여러 가지 이 올림픽 투수를 지금 한국이 대신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는 공항을 지을 수는 없고 돈이 없으니. 그리고 나리타가 또 접근성이 굉장히 안 좋고. 그러니까 공항을 지을 수는 없으니 가까운 데 있는 미국 공항을 빌려가지고 한국한테 뺏길 수 있는 수요를 어떻게든 좀 받아보고자 했는데 미국이 이걸 쌩까버린 거죠. 왜 쌩깠을까요? 네. 미국은 지금 일본의 의도를 불손하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지소미아 종료를 만들어내게끔 일종의 한일 군사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는, 군사 동맹을 악화시키는 데서 일본의 역할이 있다라고 지금 미국이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코다 공군기지가 한 220만 평 돼요. 굉장히 큰 공항이에요. 이 공항을 민간에게 할애해 줬다가 얘네들이 아예 여기에다 발을 붙이고, 쉽게 말해서 임시로 쓴다 그래갖고 아예 공동 민항으로 쓰자라고 하거나 아예 반환하자 그러면 어떡하나 라고 하는, 공항을 뺏기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예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건데, 올림픽 기간 한 3주 동안 그래 그냥 써라, 내리는 비행기들 이렇게 해갖고 써라라고 해줄 수 있는 것들을 아예 원천 봉쇄를 해버림으로 인해 갖고 일본의 또 하나의 꿈이 좌절되고 말았다는 거죠. 오히려 미국은 지금 그 핵탐지 정찰기를 들여와가지고 일본 열도 전체를 말해서 이걸 뭐라 그러죠? 탐사? 조사하는 그 과정을 거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정찰기의 목적은 이제 핵무기를 만들어내기 위한 그 원자력 발전소에서의 핵분열 잔산 같은 것들을 찾아내는 뭐 그러한 역할을 하는 특수 정찰기래요. 미국만 갖고 있는 건데. 근데 이거는 이제 폭탄에서 만들어내지는 잔량을 비롯해 갖고 하여튼 방사성 물질이 붕괴하는데 생성되는 자료 조사를 전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비행기가 일본을 한 바퀴 뺑 돌고 나면요, 실제 일본이 감추고 싶었던 일본의 방사능 오염 지도가 확 그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만일 그 지도가 미국에 의해서 그려지게 된다고 하면, 또 이게 공개된다고 하면 일본의 국가적인 위신, 신용도에 심각한 타격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한 자료가 될 수 있는데, 이 카드를 미국이 슬슬 꺼내 들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일본 자체가 이미 얼마만큼 방사능에 오염돼서 못 쓰게 됐는가를 공식적인 조사를 미국이 착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